호빠, 정빠, 딥. 아니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정빠 호빠 딥 그걸 몰라요. 아 몰라요? 오늘 호빠 시간은 아니잖아.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1년만 기다리라고 했어. 나 바람 피고 올 테니까. 유부녀도 사람이야. 아이씨 무슨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다 나는. 아 하나님이 사랑을 한 거다. 저는 아는 변호사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국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본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하나이거든요. 변호사라는 거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지만 교육이나 책을 쓴다는 거나 유튜브를 하는 것들은 아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송사가 없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형사였고 그 다음에 한 일은 가출인 실종자 불륜 잡는 탐정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분석 유튜브 깡철중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심리학자이고요. 그리고 전공이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으로 좀 여러 전공을 하고 있고 원래 주업 21년 동안 했었던 건 강의,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걸 21년을 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이 그냥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 차이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연애, 인간관계, 자기계발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책도 한 10권 정도 나왔고 그 외로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건 결혼정보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하고 인간관계 쪽이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연애하는 방법 말고 연애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결혼정보회사예요. 그렇게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애기 엄마한테서. 네.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미성년자인데 유튜브 채널 뭐 그런 법방 BJ인가요? 거기에 별풍선을 엄청나게 쏜 친구예요. 미성년자인데 이제 BJ가 봤을 때는 너무 별풍선을 많이 쏘다 보니까 얘를 한번 만나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부잣집 도련님을 본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영국의 세계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빠져가고 그 굴레에 빠져들어서 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BJ한테서 성이나 뭐 심부름 이런 거 잡혀서 산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저한테 구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미션은 바로 패 죽여서라도 인천국제공항에 몸을 실어달라. 그게 이제 저한테 미션이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또 뭐 위험, 어려움 무릅쓰고 그 친구를 구출해서 안전하게 영국으로 보내드렸거든요. 마침 그렇죠. 와 미션 임파서블 성공.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6개월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아기가 가짜 삼촌한테 진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 연락을 받고 보람도 느끼고 좀 기뻤습니다. 변호사님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기쁘다라는 감정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욕망에 충실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욕망이 실현됐을 때 원초적인 그런 욕망이 실현됐을 때가 가장 기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성장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하고 나서 이사 다 하고 나서 그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즐겁다? 진짜로 원초적인 즐거움이 느껴진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만끽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그래서 다 퇴근하고 저녁에 혼자 빈 사무실에 앉아서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 다 MBTI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세요? INTJ였습니다. 뭐 나오셨어요? 근데 MBTI가 뭡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자기 성격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렇게 알고 알죠. 맞아요. 그냥 뭐 제 성격이야 내성적이지 않고.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외향인가 내향. 예양 완전히 예양. 완전히 예양. 약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냐 그 나머지 이걸 뭐라고 하죠? 현실적.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감정이요. 감정형. F 판단이냐 인식이냐? 판단. 바로 그러면 나왔네, ESFJ네요. 선생님 제일이에요? 초간단. 제이가 뭔지 몰라요.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전혀 없어요. 그럼 P예요. 예. ESFP. 계획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ESTJ거든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 변호사님처럼 뭔가 성취를 했어. 그러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책이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내 자식은 없어도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첫 번째 새끼가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좌우명 선지랄 후수습이에요. 선지 후수수. 선지랄 후수습. 일단 지랄해가지고 수습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성과가 나면 굉장히 기쁘고 그게 삶의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그 MBTI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ESTJ. 저랑 같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현실적이신 분이고 성과 중심적이신 분이고 계획 중심적이신 분일 것 같아서 딱 뵀을 때 ISTJ가 딱 느낌이 싹 오는데 N은 아닐 것 같거든요. N은 뭐냐면 카페 같은 데 가서 여기 너무 행복하지 않아? 저 그래요. 진짜예요? 인생은 낭만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N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령이 우리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우리 서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헷갈려서. 연령대 찾아봐야 돼 우리. 아무래도 제가 좀 제일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맞춰보시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71년, 72년생 정도? 저요? 이럴 수가. 실망이네요. 아니, 연장자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 동안인데 죄송합니다. 7일이라니. 아니, 연장자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아니 두 분이 되게 어려 보이셔서 제가 당연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시죠? 쌍칠년생입니다. 쌍칠년이 몇 년이세요? 저기 77년생? 잘못하셨네. 엄청 젊으신 분이세요, 지금.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 연장자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그럼 내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액면가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진실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예리하시긴 하실지 모르겠으나 사회생활은 꽝이신 걸로. 까인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80년생. 80년생. 80년도 저는 80년도 더 못 받아줄.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년생이에요. 10년대생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내가 자기가 최고 연장자를 하니까 내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좀 낮추신 거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한번 맞춰보시죠, 대표님. 안 맞춰납니다. 안 맞춰나. 두 번 죽고 싶지가 않아. 저는 79년생. 열심히 관리를 하지만 얼굴에서 나이가 사라지진 않는 그 40대 중반이 지나간 나이. 그래서 서로 우리 동안이야 라고 얘기하기에 다 늙었고 그래서 나이 논쟁은 이제 가장 연장자이신 형사님이 진짜 화나는 일 진짜 많으실 많을 것 것 같아요. 화날 일 별로 없어요. 저 하나는 별로 화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네. 본인이 화난 거 말고 일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불륜 얘기만 할게요. 제가 탐정일 하면서 주 업무가 실종자, 가출인 찾고 불륜인데 불륜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제 불륜에 의뢰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잡아준다, 찾아준다. 왜 그걸 다 찾아줄 수밖에 없냐면 형사생활할 때 범인 잡았던 노하우와 실력이 인적사항도 없는 피의자 범인을 잡는데 인적사항 준 불륜을 못 잡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다 잡습니다. 최근에 좀 화난 부분은 그 애기 엄마가 바람을 피는데 12살짜리 아들을 내팽개치고 결국 제가 남자를 찾다 보니까 호빠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육권을 보장을 한다고 남편과 소송이 걸렸는데 그 애기 엄마의 그 행동을 보면서 진짜 하나더라고요.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요? 예우로 갔어요. 상간자. 베트남 오지까지 12시간을 쫓아갔습니다. 12시간.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그 동행인이 없었어요. 상간자가. 그리고 도착한 곳이 하노이. 하노이 도착해서도 상간자는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애기 엄마가 국내선을 갈아타고 2시간 만에 그 어느 시골에 있는 작은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비행기 안에 한국 남자 젊었던 친구인데 선수처럼 보였던 친구. 제 눈에는 나이도 어리고 베트남 국내에서는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돼지 새끼, 오리 다 주고 타요. 국내선 비행기. 국내선 비행기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쫓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간 것이 그 하노이에서 국내선 타고 그다음에 2시간 걸렸죠. 도착해서 4시간 동안 차로 그 외길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라오스 국경 지역. 마지막 도착지가 라오스 국경 지역. 이 두 친구가 거기서 미래 자기는 어느 누구의 눈도 시선도 피했고 둘만의 미래를 지키는 걸 제가 찾으면서 그 엄마의 그 아기를 내팽개치면서 그 젊은 친구랑 그리고 사실 그 아기 엄마가 남편도 사실 그 엄청난 은인이거든요. 사내 결혼에 골인했는데 이 남편이 엄청나게 영업을 열심히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인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놓고 키웠는데 뭐 결국은 12년 만에 가정을 파탄되고 양육권은 자기가 갖겠다는 그 엄마의 그 행태에 거기서 이제 분노가 일어났죠. 애기를 자기가 키우는 거야, 엄마가? 그렇죠. 바람 자기 피고. 그렇죠. 바람 피는 것과 애기 키우는 건 상관없긴 해요. 별개라서. 근데 바람이 너무 많아요. 불륜. 아니 근데 이 사건에서는요 굉장히 정성을 들였네요. 이렇게까지 하노이도 아니고 베트남인데 거기서 또 국내선을 타고 완전 오지 그런 곳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혼하셨죠? 저요. 아니요. 아니 형사님이 이혼했어요. 이것 때문에 불륜 때문에. 불륜 때문에 이혼했는데 양육권을 결국은 아빠가 가져갔고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한 달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소송 기간에. 근데 나중에 아들이 아빠한테 가면서 그 눈빛이 너무 좋아하는 눈빛이야. 아빠도 아들 바라기고 아들 역시 아빠 바라기야. 너무나 잘 됐어. 아빠가 양육권 가져오는 게 쉽지 않은데 줬다는 거는 그 엄마가 굉장히 부정이 말고도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별로 예리하십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돈을 빼서 아파트 2채를 구입했고 남편 돈으로, 그다음에 자기가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5년 전부터 법인을 차려서 자기가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거죠. 근데 결국은 젊은 친구 호빠 선수랑 바람 피면서 다 무너진 거죠. 저는 거기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하노이 그 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이게 머리에 이도 있고 모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디서 불륜했대요? 거기에 모텔이 그 불악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불편한 곳에서 했지? 자기네만의 로망이었죠. 오지에서 내가 볼 때는 둘만의 공간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 행복을.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잡았느냐 중요해. 이거 제가 절대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느냐? 한국 사람 3사람밖에 없어, 그 불악에. 그럼 그 친구들이 바람 피고 놀러 다니는데 제가 다 적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동 고민은 진짜 할 필요도 없었어. 왜냐? 제가 머문 그 옆 불악에 가서 그 모텔 주인한테 물어봤죠. 범인 잡으러 왔는데 좀 도와주라 했더니 걱정하지 말해. 자기네가 다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해. 왜 걱정하냐고 하면 하루에 일단 10만 원만 주면 이 사람들은 충성을 합니다. 자기네 한 달 모텔 총 수입이 25만 원 정도 버는데 자기 부부한테 하루에 10만 원만 주면 그 범죄자, 제가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공급책들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다 잡아줘. 사진 다 찍고 다 해줍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남자는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다 빼돌려가지고 결국은 그 선수 하나 만나가지고 쪽팔리고 이혼 당하고 그리고 애도 못 데리고 오고 인생 그냥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생겼는데. 얼굴 생긴 거하고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요. 정말 예쁘고 막 약간 성형미인이고 막 이런 애들만 좀 못됐을 것 같잖아요. 막 꽃뱀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얼굴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막 이런 애들이 꽃뱀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얼굴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호빠가 이 정도면요 호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진정한 사랑이야.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평가는 불륜이라고 받겠지만 이 정도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어서 의견이 완전히 갈려. 이렇게 못해요.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하긴 돈만 쪽 빠봐서 이제 도망가는 게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웬 직업이 제비야, 남자가. 근데 이 제비 남자가 한 여자를 딱 타겟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을 모두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이랑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 여자를 타겟으로 딱 삼고 바로 그 여자한테 작업을 들어가서 사귄 거예요. 그 사람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차에 항상 짐가방만 있는 게 자기의 전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들고 여자네 집으로 들어가서 이 재산을 쏙 빼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다 쭈글쭈글 할 텐데 할 마음이 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불 끄면 다 똑같아. 이게 제비거든요. 자, 제비에 내가 여성들이 어디서 묻어내진지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할아버지가 제비인데 할아버지가 완전히 제비야. 어떻게 제비를 하느냐? 기술도 어마무시합니다. 여자들이 다 무너져. 어디서 무너지느냐? 이 친구가 백화점 다니면서 여성들 차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차 앞에 가서 번호를 봐요. 사이즈를 보는 거야. 그래서 번호를 따가지고 한 50명 번호를 따서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는 거야. 뭐 오늘 공주님 일어나셨습니까? 그럼 뭐 모르는 번호잖아. 이거 뭐지 하고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보내는 거야. 오늘 햇살이 너무 따갑습니다. 그거 스토킹 아닌가? 스토킹이죠. 근데 이 여성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한 달 동안 계속 보내면 보통 여자들은 이 뭐야 이 미친 새끼, 차단시키는 사람도 있고 미친놈 아침마다 계속 오니까. 근데 템포를 딱 죽이는 거야. 안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느냐? 기다려지는 거야. 그때 한번 답장을 보내요. 아저씨 누구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딱 걸리는 거야 이게. 아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 SNS 시계, 뭐 차 홀더, 자기 드레스로 보여주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밑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결국은 몸 주고 돈 주고. 할아버지인데 여기에 여성들이 다 무너져. 생활에 힘들고 곤탱이 느끼고 외롭하던 차례 누군가가 꽃 선물해주고. 여자가 다 무너지진 않고요. 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아류 노너. 제가 아류 노너라는 교육을 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이 피해받는 걸 막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죠. 예방하기 위해서 사리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키워주는,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아까 영어로 뭐랬죠? 아리? 아류 노너. 노너인데 아류라고 해서요. 내 생활에 접목된 노너다.
논어를 가지고 사리를 세우는,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이 1에서 9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등급의 사람인지 파악해내는 거. 와, 저 교육 필요해요. 화났었던 일 딱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이 화가 나. 왜냐면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울고불고 매달리고 막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남자가 이 정도면 나의 찐사랑이구나, 엄청 잘하겠구나 하고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가난한 집의 장남인데 제가 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얘만 살짝 먹여 살려서 좀 케어를 하면 좀 열심히 잘 살고 잘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케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부모님 생활비를 대고 있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동생까지 내가 월급 주고 있고 이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딱 이혼을 했어요. 10년 만에 딱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나 때문에 그 집안이 먹고 살았으면 고생했다 정도 문자 정도는 와야지 인지상정 아니에요, 인간들이? 근데 연락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나 때문에 먹고 살고 심지어 우리 집까지 돌아서 우리 집까지 내주고만 했는데 그래서 되게 화가 났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혼 딱 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애가 태어났어요. 이혼한 이후에요? 이혼한 전 남편이 10개월 이후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내 계속 내 돈으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을 피웠네. 내내 1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바람을 피는 대상자하고 저랑 이혼 서류가 딱 정리가 되자마자 바로 임신해가지고 바로 출산을 한 거예요. 덕분에 제가 소송을 해서 위자료 판결 소송을 받았거든요. 근데 받지는 못해서 현실로 그 판결문만 있고 돈은 못 받았는데 어쨌든가 판결문을 딱 받고 나니까 그걸로도 사실 뭔가 복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가 잘못했어를 법적으로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좀 내가 화가 좀 날 뻔했었던 것들이 좀 괜찮아지고 뒤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불륜했을 때 사람들은요, 앞으로 얘가 불륜을 할까 안 할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이걸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판결문을 만들어 놓는 거는 이미 그 과정에서 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을 하는 거라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하려는 교육이 그거예요. 10년을 살고 이혼하셨잖아요.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고 더 짧게 1년, 2년만 경험을 해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내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구력이.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조금만 내려간 상태에서 뭐 이혼을 하든 관계가 개선이 되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저는 송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결국은 나한테 답이 있어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등급을 나누면요, 9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9등급은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고.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사람한테 사람이길 기대해서, 아까 인지상정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조차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사건들 있으셨어요? 엄청 많죠.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 사건을 하면서 화났던 거를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는 어떨 때 화가 나냐면요, 주로 이제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아내분이 주로 오셔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겠어요. 배우자가 이상한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면 이 사람은 9등급이야. 9등급의 특징은 고집불통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 사람은 9등급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왜 당신은 그 9등급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매달리고 있어요, 그 9등급한테. 9등급은 이미 바람도 피고 가출도 하고 집에도 안 들어와, 생활비도 안 줘. 그런데도 내가 그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사람은 나거든요. 나는 최소한 9등급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막 최근에 상담하면서 질책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한 분이 있는데,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도 하지 않고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1년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 바람 피고 올 테니까 대놓고 피는 거네. 1년만 기다려 그랬거든요. 1년 뒤에 너랑 같이 살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에 희망을 가지고, 그래 내가 1년만 기다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심리를 기반으로 한 결혼, 연애,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임을 나가면 저한테 연애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제가 나가는 모임이라고 해봤자 연령대가 고만 다 요런 연령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연령대에서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연애 상담일 것 같아요? 불륜 상담이에요. 유부남 유부녀. 유부남 유부녀들의 불륜 상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것 중에 최근에도 있고 되게 많았던 게, 어떤 여자애가
여자애는 남자가 공기업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거예요. 여자애는 놀아요. 근데 여자애가 바람을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길래 이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왔다는 거야. 아니 너 남자친구 있는데 남편이 있다는 건 뭐야? 그랬더니 뭐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일주일에 한 번 온대. 야 그럼 바람이잖아. 너 불륜이잖아. 야 불륜은 야 그건 아니지. 내가 그랬어요. 하는 얘기가 누구녀도 사람이야. 아이씨 무슨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 아니랬어? 근데 바람을 피는 게 사람 아닌 거지. 사람이어서 바람 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화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었는데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남편 때문에 외로워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바람 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어떤 남자분이 제가 그런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뭐 이거 백을 사달라고 하는데 막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여자친구가 자기의 친구는 남자친구가 지도 옮겨주고 그리고 백도 사주고 했는데 왜 오빠는 그런 거 안 해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스폰의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스폰이잖아요 이거는. 혹시 결혼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결혼도 했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둘인가 있고 그리고 돈도 좀 넉넉하게 있고 근데 여자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는 더러워 죽겠네 진짜. 더러워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내가 웃으면서 그거 여자친구 아니고 스폰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사랑이래요. 아 사랑 아니지. 자기 사랑이래. 그러니까 사람의 등급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인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럼 못할 짓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님은 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중인 이하의 사람하고는 말하지 않아요. 아예 말을 하지 않아. 왜냐면 쟤는 개선되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라서 말을 하지 않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황당한 논리로 자기의 불륜을 정당화시킨 경우가 제가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분이 불륜을 했어요. 아내한테 들켰죠. 그러니까 여자분이야.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한테 찾아갔어. 상간녀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너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혼을 하고 뭐 성관계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왜 이혼도 안 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냐 먼저 했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혼한 지 10년이나 됐다. 그래서 외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다 나는. 아 하나님이 사랑을 한 거다. 하나님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나는 그 사랑을 한 거다. 이거는 더 이상 대화하면 안 돼요. 끝.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야 돼요. 와 미치겠다. 종교까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하시려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니 이거는 뭐 저는 몇 등급인지 좀 다 여쭤보려고 저는 바람을 안 핍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랑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데 자 상대방이 이게 문제야 나한테 문제야 라고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근데 만약에 형사님께서 그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9등급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내가 그거 문제가 맞아 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개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등급은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등급이 높은 사람이고. 아 저는 무조건 인정하고 제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다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과 관련하면 꼭 바람 불륜하고 자꾸 엮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남자가 정말로 사랑하던 결혼을 결심했었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해서 결혼식 날짜를 잡고 그리고 남자가 카드를 쥐어주면서 여자한테 왜 전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 그러면서 클럽도 보내고 왜 뭐 브라이덜 샤워 같이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카드를 쥐어 보내서 재밌게 놀아라 친구들하고 그러고 보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여자친구가 잘 놀고 나서 며칠 지난 뒤에 이 남자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네 여자친구 나 지금 어디서 봤다? 가서 봤더니 모텔에 딴 남자랑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남자하고 둘이 나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카드를 준 그날 클럽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그때부터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나잇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차라리 그때 헤어졌으면 다행인데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그대로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근데 결혼식을 하기 얼마 전에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러더래요. 이 남자가 그 여자가 모텔에 나온 거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잡고 싶으니까 그 밤에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여자가 한 번쯤 찾아올 만도 하잖아요. 안 찾아가죠. 근데 안 찾아왔대요. 한 번도 안 찾아왔대요. 그래서 7년인가를 누워 있었대요. 7년을 누워 있었는데 이 남자가 결정적으로 다시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계기가 뭐냐면 또 이 여자 때문이래요. 이 여자가 7년 만에 와서는 오빠 나 결혼해. 왔네? 왜 왔지? 오빠 나 결혼해. 그것도 임신해서. 근데 임신해서 결혼을 하기로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남자하고는 관계가 막 썩 좋지 않은데 어쨌든 임신해서 결혼하기로 해서 이 여자는 결혼해서 엄청 고생을 하긴 했나 봐요. 근데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서 재활훈련을 되게 열심히 해서 그 여자 때문에 다시 걷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그 남자의 삶이 되게 불쌍하고 슬프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아류 논얼 또 말씀드리면 A 불쌍 슬퍼하되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게 절지예요. 절지. 철가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철학관 아니고요. 네. 절지, 중용, 가장 좋은 상태.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되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몸이 상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은 완전히 자기 인생을 그냥 넋을 놓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기 죄송한데 이 비슷한 사연을 제가 증거를 수집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뇌에서 꽂혔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입니다. 그분인가? 제안에 성공했습니다. 쉽지 않은데 동일한 사례 같은데? 얼굴이 엄청 잘생기신. 잘생긴 친구. 어머,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슬펐던 건 뭐냐면은 슬프다는 감정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혼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분이 약간 신체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결핍인 거죠. 그래서 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애초에. 그 남자는 재혼이었고 아이가 있었어. 전처에.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은 초혼이었단 말이에요. 주인공인 여자분은. 초혼인데 재혼인 남자와 배다른 아이까지 내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했어요. 없는 살림에 정말 내 모든 거를 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데도 한 2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거죠. 바람을 피고 이 여자분한테 이제는 헤어지자. 근데 그냥 몸만 나가라. 그런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를 위한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끝까지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뭐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나쁜 놈 만났다 칠 수 있는데 내가 몸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9등급이네요. 6급이네요. 9등급 사실 그 밑에도 있어요. 9등급 밑에도 있어요. 완전 이거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네. 진짜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혼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두 분은 결혼하셨나요? 훅 들어갑니다. 결혼하셨나요? 저 결혼했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시원하게 이혼했습니다. 몇 년도에 이혼하셨나요?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5년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럴 수가. 20년간 즐겁게 연애는 하셨겠네요. 연애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혼자가 편해요. 물론 여성을 만나고 사귄 적도 있지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저 갔다 왔습니다. 돌싱 셋이서 돌싱 이야기나 해야 될까요? 심리 쪽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남녀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혼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얘기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집에 자꾸 안 들어와요. 라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여자가 말을 못되게 한다고, 와이프가 말을 너무 못되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와이프한테 정이 안 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남자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해 라든지 내 말 잘 안 들어줘 약간 이런 걸로 자꾸 땡땡대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뭐가 항상 문제냐면 잠자리를 안 한다고, 그게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라고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혼을 한다 아니면 둘이 관계가 되게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 그럼 그 속에 이면 다 해서 상담을 해보면 결국은 둘이 속궁합이 안 맞거나 섹스를 있으거나 잠자리를 안 한 지 오래됐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항상. 제가 이제 이혼 상담할 때 결혼 과정을 물어보거든요, 항상. 근데 되게 놀랍게도 이미 연애할 때부터 성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왜 결혼 안 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연애할 때도 별로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원래 성욕이 없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욕이 없다는 것 자체. 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 상대방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혼인이라는 거는 아까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결합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안 하고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특히 여자분들 경우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만 성관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뒤로는
없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나 소나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미를 알고 해야 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부분이 약해. 그럼 여성은 도래상 갈 수 있겠지. 나아지겠지. 나중에 나아지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나아진 게 없을 수도 있겠네. 성적 관계가 앞으로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괜찮아.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적인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이 더 숭고한 것처럼 포장을 하기도 하고 나는 성욕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바람 피는 거죠, 결국은. 아니, 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비뇨기과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되게 부잣집 아들하고 되게 유명한 집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들이대면 여자가 자꾸 도망간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할까 말까 하다가 비뇨기과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분은 남들보다 더 예민해서 성관계 할 때마다 성교를 할 때마다 통증을 너무 과하게 느끼는 거고 여자가 너무 통증을 많이 느껴서 자꾸 밀어내니까 남자는 여자만 보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호빠 선수 얘기인데 어떤 진짜 이쁘고 착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 근데 또 기티도 나. 자기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경찰서도 갈 생각하고 있고 가정을 끝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가라오케 직원들하고 온나잇을 갔는데 그래서 정빠 선수를 만난 거예요. 호빠, 정빠, 띠빠. 아니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정빠 호빠 뒷 그걸 몰라요. 아 몰라요? 오늘 호빠 시간은 아니잖아. 아 그래도 좀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이 정빠가 뭐냐면 호빠 중에 두 가지 있는데 정빠, 뒷빠가 나눠져요. 근데 정빠는 가게에 출근하는 애들이야. 강남에 뭐 고급 룸살롱 유흥주점에 저녁 6시부터 출근해서 서로 의논을 해요. 오늘 너희가 사귀는 여자가 어떻고 손님이 어떻고 취향을 하고 돈 빼먹는 연구만 하는 거야. 사랑 다 필요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걔들은 사랑이야 놉니다. 돈만 보고 쪽 빨면 끝입니다. 얘네는. 그 뒷바는 뭐냐? 뒷바는 말 그대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노래방 지나가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노래방에서 애들이 막 내리는 거. 그 뒷바입니다. 나이 어린 애들. 뒷바? 정바보다 좀 질이 떨어진다. 뒷바. 뒤다 이거죠. 호빠는 어디에 속하나요? 호빠 안에 정바, 뒷바가 있는 거죠. 아빠방도 있고. 뭔 방요? 아빠방. 아빠가 출근한 아빠방. 오빠들이 출근하나요? 아, 유부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 나이 때 선수들이 나가는 거죠. 60 먹은 우리 이모님들, 뭐 50 먹은 이모님들 오면 젊은 애들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가 나가는 거죠. 아빠방.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막 닦아주고 변호사님 가서 술 한잔 먹으면 아빠들이 이 컵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충성을. 술 먹고 딱 넣으면 눈치 딱 뚫어서. 아니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여성분이 저한테 온 이유는 온라인을 했는데 1년간 교제하면서 생활비로 스폰을 5억 정도 나갔대. 5억 정도.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이 회사 대표인데. 근데 지금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이 친구가 5억을 내놔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금액 조정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여성분은 내가 1억 정도는 가능하다. 너한테 이제까지 5억을 준 거 아니냐. 네가 5억을 달라는 건 너무 무리다 하니까 다 알리겠다. 가정, 회사 다 알릴 테니까 내놔라. 이 여성이 고민하다가 경찰서 갈지 어때 뭐 공과 협박인데 저한테 의뢰가 왔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친구를 불러라.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부르기만 해라. 내가 한 방에 죽인다. 한 방에. 그래서 이 여성분이 진짜 나를 믿고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몸이 걔네들 몸만 키워. 내가 없잖아 걔네들은. 내가 없어요. 술만 잘 먹고 컵만 잘 닦으면 되니까 이모 누나 하면서 내가 없어. 돈 빼는 걔는 기계거든. 저기 형사님 그 친구가 근육도 좋고 뭐 싸움도 잘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불러라. 내가 누군지 물어볼 거다. 딱 한마디만 해라. 흑룡강에서 왔다. 5천만 원 주고 너한테 돈 줄 바에는 저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딱 앉아있었어. 보는 거야. 흑룡강에서 왔다 가니까 암살자. 나 흑룡강이 어딘지도 몰라.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진짜로. 한 방에 통쾌하지. 저는 일하면서 통쾌했던 일은요. 많은 여성분들이 제 남편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의심해요.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게 맞나?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근데 그렇게 의심하면은 생각을 못 하니까 어떤 선택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렇게 많이 세뇌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처갓집이 부자예요. 그래서 돈은 갖다 쓰면서 이 여자는 무시해, 정작. 자기 아내는 무시하고 애를 키우는 그냥 가정부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직 정신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멸시당하고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요 물어봐야 돼요. 일단 자기 부모님한테 물어보고요.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남편 몰래 이제 집을 나온 거죠.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 이제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남편분들이 엄청 화를 내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 그 다음에 좀 안정이 돼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아 내가 뭐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사람은 9등급이 아니라면 내가 그동안 아내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그제서야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 하나 있었어. 이혼하지 않고 다시 우리 재결합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통쾌했죠. 저 봤어요. 그런 거 내가 해준 적이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부인이 월 3천 벌어. 전문직이야. 어마무시. 지는 연봉 6천밖에 안 돼. 연봉. 근데 한 달 회식이 곱창 먹는 거. 근데 가서도 야 너 이거 먹는 거 다이라 생각해. 네가 돈 그렇게 번도 네가 잘났어. 가스라이팅 계속. 부인을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런가?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이혼 안 하고 사는데 남자가 변했어. 여자가 집 나가니까 그때 돌아온 거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결혼과 이혼과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이렇게 변호사님의 그런 역할 그리고 형사님 역할 그리고 제 역할이 좀 각각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나 슬픈 거는 거의 결혼 생활 이후에서 생기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즐거웠었던 거는 일에서의 좀 통쾌함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다양한 이제 직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근데 또 겹치니까 결혼이나 불륜이나 이혼 그 세 가지 주제가 또 겹치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직역의 분들과 이야기 나누니까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는 변호사님 직접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내 친구가 칭찬했던 변호사님 너무 반갑고 그 친구가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성공했어요. 지하 닭가방 탈다가 7년 만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 나이에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거 그 친구가 아는 형님 봐라. 야, 네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이 멋있어. 야, 네 아는 변호사입니다. 아는 변호사. 너 유튜브 보면 아는 변호사가 있다. 그분 거 봐라. 그러면 삶의 지혜를 받는다. 야, 그 변호사가 뭔 삶의 지혜를 받나? 말 너무 잘한다. 그래서 내가 소개받았거든요. 너무 반갑고 너무 반갑습니다.